물 한 잔을 마시고 몸무게를 재니까 1kg이 늘었어요. 댓글창을 보면 이런 억울한 사연들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이어트 중인데 물만 마셨는데도 체중계 숫자가 올라가는 상황 말이에요. 물은 칼로리가 0인데 왜? 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라고 체념하며 살고 계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억울한 마음이 완전히 풀릴 겁니다. 왜냐하면 물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유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7가지 진짜 이유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뒤로 가기 버튼 누르지 마세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자동차 엔진의 출력이 떨어진 것처럼 몸의 모든 기능이 슬로우 모션으로 바뀝니다. 신진대사율이 20에서 30%까지 떨어지죠. 특히 수분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신 물의 80%를 6시간에서 8시간 내에 배출하는데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12시간에서 24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더 무서운 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90% 이상이 부종을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붓고 심지어 내장까지 부어오르죠. 이런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당연히 체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평균 체중 증가는 5에서 10kg입니다. 그런데 이 중 70% 이상이 지방이 아닌 수분과 점액성 부종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항이뇨 호르몬 ADH의 이상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정상적으로는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만 분비되어야 하는데 때때로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혈중 삼투압이 낮은 데에도 불구하고 항이뇨 호르몬이 계속 분비됨에 따라 몸 안에 수분이 저류되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정말 기가 막혀요. 몸에는 충분한 수분이 있는데도 뇌가 아직 물이 부족해 라고 착각해서 계속 수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특히 스트레스, 수면 부족, 특정 약물 복용 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이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악순환에 빠지죠.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정상 대비 40에서 60%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페르미쿠테스균이 장내 독소 물질들과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의 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식탐을 자극하여 과식과 폭식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장 속에 살찌는 세균과 날씬한 세균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살찌는 세균이 우세하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흡수하고 심지어 물의 흡수까지 증가시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세균들이 수분 대사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이에요. 페르미쿠테스균이 많은 사람은 장에서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가 증가해서 물을 마신 만큼 빠지지 않아요. 반대로 바이피도박테리움이나 락토바실러스 같은 날씬한 세균이 많은 사람은 수분 순환이 원활해서 물을 마셔도 빠르게 배출됩니다. 실제 연구에서 비만인 사람과 정상 체중인 사람의 장내 세균을 분석해보니 살찌는 세균의 비율이 20% 이상 차이 났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물의 체내 절유 시간도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차이가 났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여러분, 짜게 먹으면 붓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그냥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에요. 나트륨 1g은 물 100ml를 붙잡아둡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3배예요. 하루에 4에서 5g의 나트륨을 섭취한다면 몸에서 400에서 500ml의 추가 수분이 저류됩니다. 더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라면 한 봉지에는 2g,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3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수록 오히려 더 붓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저녁에 짠 음식을 먹고 밤에 물을 마시면 다음날 아침 체중이 1에서 2kg 증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한 상태에서는 수분 배출 시간이 정상 대비 2~3배 늘어난다고 해요. 5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 특히 여성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중에 생리 전후로 체중이 2에서 3kg씩 변하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호르몬 때문이에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수분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생리 전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면 몸에서 수분과 나트륨 저류가 증가해요. 이때 물을 마시면 평소보다 2~3배 더 많이 저장됩니다. 완경기 여성은 더 심각해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분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완경 후 여성의 70% 이상이 물만 마셔도 살찐다고 호소해요.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40대 이후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줄고 수분 저장 능력이 변화해요. 근육은 수분을 많이 저장하고 빠르게 순환시키는데 근육량이 줄면 수분이 지방 조직에 더 많이 저장됩니다. 6번째 이유는 신장과 간의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해서 1.5에서 2리터의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가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경우 수분 배출 능력이 정상인의 50% 이하로 떨어져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사람은 건강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수분 대사장애에 의한 질환으로 체중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간도 마찬가지예요. 간은 단백질 합성을 통해 혈관 내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알부민 같은 단백질 생산이 감소해서 혈관 밖으로 수분이 새어나가 부종이 생겨요. 특히 현대인들은 과로, 스트레스, 음주, 가공식품 섭취로 인해 간과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물을 마셔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몸에 쌓이게 됩니다. 7번째 마지막 이유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의 장애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몸이 냉해지고 그렇게 되면 기혈순환이나 수분 대사가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해요. 이런 생활 패턴은 하체 순환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하체에 수분이 고여요. 림프 순환도 문제예요. 림프계는 몸의 하수도 시스템인데 움직임이 부족하면 림프 흐름이 정체돼서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이 배출되지 않아요. 실제로 사무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은 활동적인 사람들보다 수분 저류량이 평균 300에서 500ml 더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호르몬 이상이 의심된다면 내분비내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생활습관 개선도 필수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순환을 개선하세요. 특히 하체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발효식품을 늘려보세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도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이 흡수와 배출에 더 좋아요. 여러분, 물만 마셔도 살찌는 것은 체질 탓이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고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